올해에 세계적으로 폭발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역사상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보건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은 나라들의 전염병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들에서는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전염병의 2차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를 맞춰 세계보건기구는 9월 2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해서 생떼 같은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숫자입니다. 석 달 동안에 100만 명을 잃다니 이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100만 명이 죽는가 마는가 하는 건 확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00만 명. 불러보기조차 가슴 아픈 이 숫자를 두고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나온 3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달이라는 날과 달이 흘렀습니다. 세계의학계는 이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저절로 신기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계 70억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는 이 무서운 악성 전염병을 두고 전 인류의 전쟁, 제2의 현대 전염병, 무서운 대재앙이라는 것이 외신들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여기는 남아프리카의 어느 한 교회당입니다. 지금 교회당 지기가 자기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억하기 위해 교회당 울타리에 하얀 리봉들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이면 새로 늘어난 사망자 수에 맞게 리봉들을 가지고 나와 울타리에 매달고 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날,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188개의 리봉을 새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봉을 매다는 것은 흥미꼬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하나의 리봉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망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통 한 해에 관을 2만 개 정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한 후 불과 1000몇 달여간에 그전보다 3배나 많은 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다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어느 한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소녀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피아, 6살이라고 합니다. 6살 난 소피아도 지금 무엇인가 쓰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라고 써도 되나? 아버지. 이 여성의 남편은 47살 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난 4월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대해 전혀 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갑자기 남편을 잃었지요. 아버지가 계속 생각나요. 남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앓게 되자 나와 딸에는 6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엔 남편을 잃었고요. 우린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시키면서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 종이장에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애들은 대다수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 때문에 부모들을 잃었답니다. 전염병은 애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희망도 이뤘어요. 지난 8, 9월에 이미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 속에서는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시킨 유럽에서 10월과 11월에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 지금 유럽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가을철에 들어와 전염병의 2차 파동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해서 앞으로 매일 수만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주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감염자가 10,000명이었다면 다음 주엔 20,000명으로, 또 그 다음 주엔 40,000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연말에 가서는 하루 감염자가 50,000명 개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감염되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2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난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 많이 체험했지만 이번 전염병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공원. 이름난 역사 유적들을 자랑하던 이것에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원의 잔디바도에 깃발들이 줄지어 꽂혀 있습니다. 이 작은 깃발들은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꽂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깃발들을 바라보면서 비루스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희생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비루스 검사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확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루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는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서 지난 시기 방역 사업의 실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이 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다 나니 가을철에 들어와 감염증이 또다시 폭발하게 됐다고 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한 목사입니다. 그는 매일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돌아보곤 한다고 합니다. 묘지에는 목사의 조카도 묻혀있는데 그의 나이는 34살이라고 합니다. 회당 안에 8개의 관을 올 수 있는 자리를 냈댔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루 동안에 76구의 시체가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급차들은 매일 환자들을 싣고 꼬리를 물고 달리고 있습니다. 구급차들이 내는 경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연 언제면 이 모든 것이 끝장날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형편은 더 어려질 것입니다. 묘지에는 조카와 함께 사촌 동생도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애는 비루스에 감염되어 5달 남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전화가 10번이나 걸려왔는데 마지막 10번째 전화는 바로 그 애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난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3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도시인 베르가모에서는 병원마다 환자들이 차고 넘쳐 사망자들 중 대다수가 검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죽음, 마치 한 차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해일을 놓고
우리는 누구나 자신들이 얼마나 무경각하고 해이되어 있었는가를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사망자는 100만이란 숫자보다 몇 배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의 죽음은 세계에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성 비루스 감염자에 대한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난을 불러오겠는가를 예견하지 못한 데로부터 악성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못했으며 이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들을 섣불리 완화시킨 결과 오늘과 같이 참혹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류행 전염병의 끔찍한 상황을 결코 자기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로 여기며 강 건너 불 보듯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은 이 악성 전염병에 대한 자만과 방심, 무책임성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투사가 되어 악성 비루스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자신과 가정, 인민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는 비상방역전의 승리이자 올해 80일 전투의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전선을 튼튼하게 다지는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특히 온 한 해 강도 높은 비상방역 조치들을 연이어치 한 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과 해안, 분계연선 지역들에서 우리의 영토, 영공, 용해를 믿음직한 방역 장벽으로 빈틈없이 막음으로써 방역 형세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 깊은 다층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각종 소독시설들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은 주되는 투쟁 목표의 하나가 바로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소독 기재들의 점검과 소독약 보장 대책을 책임적으로 따라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이 80일 전투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선차적이고 중액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부단히 고조시켜 방역 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